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질의를 질문을 받고 답변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만 그 의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세 기자님. 네, 굉장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면 답변 받기는 했습니다만 인사 먼저 드리고 제주 MBC의 홍수현 기자입니다. 그 서면 답변 먼저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올 한 해 되게 의장 맡으시고 지내시면서 그 가장 수고의 한 말씀만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아니면 가장 아쉬웠던 점 뭔지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2025년) 한 해를 돌아오면서 취임한 이후 불곧 민생 경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 현실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도의에서든 도정에서든 민간 단체들은 같이 풀어가야 할 경제 회복이 과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중심으로 항상 머릿속에는 중심에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중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이라든가 민생 경제 특별연을 구성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직접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모두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고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정에서든 구에서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활했던 게 기억이 남고 아무래도 뜨거운 쟁점으로 올랐던 주요 행정체의 개편에 대한 그런 입장 속에서 비판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대안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논의했던 게 머릿속에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어서 다음 기자님께서 연습을 해주십시오. 현다라 기자님. 네, 뉴스엔제주 현장한 기자입니다. 네, 여기 그 질의응답 그 내용 보면 거의 그 경제에 대해서 그렇고 아까도 경제에 대해서도 민생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 경제가 아주 힘들죠 지금. 그래서 이 주위에서 보면 가장 좋은 직업이 도의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민생 경제를 위해서 지금 제주시는 5일장을 유료화시킨다고 합니다. 주차장 이용을. 그래서 이게 서민 경제를 위해서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료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제 활성화 될 건지 서민들은 일반 상가로 가지 돈 주차료 내면서 갈 건가 그리고 30분 보통 지나면 물건 사면 할인도 해주는데 그 이제 무료로 주차를 받고 그러는데 5일장 그렇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도의원들이 요새 젊은 층들이 많이 직업이 없어 그런지 많이 지금 출마하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특정인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층, 청년, 여성, 장애인, 또 요즘은 초고령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또 젊은 이제 60대 분들의 다양한 층들이 정치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지금 강조하듯이
과연 정치를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확고한 자기 목표라든가 신념이 있다면 도전은 가장 아름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또 그런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에 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해석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주차장을 유료화만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차장은 회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료 주차장들을 유료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지역 경제 현실들이 어려운 부분을 정해가지고 1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한시적으로 경제가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지금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끔 좀 더 시간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해서 해나간다면 좀 와닿는 주차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유료화해서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어느 집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도 유료화가 되지 않은 그런 회전이 안 돼가지고 장기 주차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도민들이 서로 작은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주차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은다면 오일장 공영주차장뿐만이 아니라 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좋은 모델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도정이 잘 헤아려가지고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해나간다면 좀 와닿는 주차 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장님 반갑습니다. 제주도의 좌동철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345회 임시회 때 동복 LNG 발전소 이장님이 직권 상정 고려했는데, 아마 이장님 상정 고려한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발전소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시설이고 한데, 근데 여기가 지금 산자부에서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가 이걸 설치하는 건데, 환경력 평가에서 동의안을 이렇게 이장님이 상정 고려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동복하고 삼양 두 군데 복합 발전소가 늦어지게 되면 아마 2036년도에가 절대로 우리가 전력 안정망에 문제가 있어서 대규모 정전사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직권 상정 고려한 이유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장님이 이번에 12대 3전하고 의장을 하시는데 아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혹시나 선출직으로 이렇게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향후 이렇게 이장님 생각하시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서발전 관련된 발전소 관계된 부분들은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일단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얘기를 했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다양한 당 그리고 단체들이 의장실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차 전력 수급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준비되고 있고, 지금에 있는 결정 과정들은 10차, 12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지금에 있는 기존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좀 더 수직 공론화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는 도정이 내걸고 있는 2035 탄소 중립 정책들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얼개가 구조가 먼저 그려지면 지금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하고 어떤 부분들이 상충되는지, 그리고 지금과 갖고 있는 발전 설비들이 과연 전력 수요가 가장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과잉이 됐는지, 부족한 부분들인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보통 분들은 저 또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공론나 정책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검증해 나가면서 지금과 같이 그런 문제 제기가 맞다면 앞으로 후에 동의안 과정 속에 처리해 나갈 것이고,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또 도민과 소통하면서 또 산자와 또 국정과 소통해 나가면서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2차 전력 수급계획 진행 정도, 그리고 산자와의 정확한 방침들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좀 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좀 눈에 와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매 기자회견 때 말했지만 저는 2026년 6월 말까지 교회 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또 도민들의 선택해 주신 화답에 감사할 따름이고, 유주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도민과 소통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그런 걸 고민해보지 않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전 도전을 알아요. 예? 도전을 알아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이어 홍창민 기자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이쪽으로. 헤드라인 기자 홍창빈 기자입니다. 서면 답변서를 보면 오영훈 도정이 그래도 좀 상당히 경제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물론 경제 위기 상황도 있었고 한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좀 오영훈 도정의 비판적인 평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영훈 도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단합된 선거를 앞두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창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런 것을 특정 대상으로 비춰지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의회를 비판해야 될 부분들은 도의회를 비판해야지. 왜냐하면 도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현재와 감시라는 기관은 도의회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도의회에 책임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고, 오영훈 도정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비판하는 것은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로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당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는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럽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언론이나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은 오히려 도의회가 더욱더 각성해야 되겠다.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잘 받아안고 그 속에서 도정이 잘 받아안을수록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올바른 비판을 해나간다면 좀 더 생산적인 정치 문화가 성숙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님 계신가요?
부장님 KBS 신입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서면 답변 하셨지만 여튼 이제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찬반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의장님으로서 이제 입장 말씀 좀 부탁드리고, 최근에 의회 차원에서 정보공개 자문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긴 시간이 흘렀고 또 갈등이 이해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푸는 방법은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다. 도민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단점인지 그걸 정확히 안다면 그 속에서 갈등 해결의 방법들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들도 상당히 고심이 깊었는데 말 그대로 다른 부분을 했던 게 아니라 제2공항 정보공개자문단,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자료, 또 도가 갖고 있는 자료, 민간단체에서 문제된 자료를 조합해가지고 저 임기 내에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집이 만들어지면 차후 그러한 논의들을 해나갈 때 어떤 부분들이 장점인지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될 길인지 좀 더 도민들이 와닿게 좀 더 인식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쪽에서도 안전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수자원, 갈등 분야 다양한 분들을 이제 위촉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도민사회 속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하나씩 검증해 나간다면 그래도 갈등 해결 그리고 제공항에 관련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넓어진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KCTV 최강석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그 역사적 논란 관련해서 도의회 내에서 그 전까지는 도의회 내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싶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도의회 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간 시각이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그 내부적으로 이 사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약간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최근 들어서 이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주도 의회에서도 제주도민들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국가 유공자 논란이 있으면서 또 중앙당의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표현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직접적으로 4.3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정당을 초월해 가지고 4.3에 대한 완전한 해결 입장을 했을 때는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의견이기 때문에 큰 원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진경 대령의장 입장은 4.3 진상 보고서에 따른 객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왜곡을 해나가면 그에 대한 우리 4.3 왜곡에 대한 제도적 자격 법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이런 선거 시기라든가 또 그런 시기가 이념의 논쟁이라든가 오늘의 갈등 시기로 되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좀 완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 제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4.3 왜곡책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좀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분 계신가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하나만 네. 기대드려요. 이런 답변 자료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아마 내년 선거 때 지금 삼양동이 일부 초과해가지고 분구 대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양동 입구 초과 있고 그러면 삼양하고 지금 본계가 다시 한번 선거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상 말해서 그 교육위원회 5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도의 차례서가 지금 45명에서 현행대로 그 정원수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더 증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행안부나 법제처는 5명이 좀 40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정개특위도 지금 구성되니 아마 우리 13대 도의회에서가 내년 선거 앞두고 그 도의회 건의라든가 대기관으로서 도의회 증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도의원 증언이라든가 궁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020년 6월 말로 그간 제주에만 있었던 교육기원 제도가 일몰됐기 때문에 교육기원님들이 활동했던 교육 사무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빈 공간인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사무와 연관해 가지고 의원수 증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국회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각 당 대표님들께 지금과 같은 의원 증원 필요성들을 요청들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명분들을 어떻게 의원 정수들을 중개할 것인가, 정춘생 이제 국회의원님이 만드는 비례대표 20%, 30% 이상 그런 안들도 지금 국회 법이 발의된 중이기 때문에 그런 비례대표 부분들로 해나갈 수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바람직한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쨌거나 매해마다 4년마다 의원 정수 한두 명 늘리도 힘들었던 걸 감안한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비례대표 중원 확대를 통한 의원 정수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아예 그런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 속에서 국회의원님들과 의논한다면 그래도 저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도 분석해보면 32개 지역과 특별히 늘어날 지역구는 지금 상태에서 없기 때문에 지금 삼양화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위원회에 쓸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정해진 안들은 아니지만 아까 같이 지금은 국회의원들은 6개월이면 6개월 언제 인구수 기준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선거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합리적인 건지 2024년 12월 말로 되면 그 인구수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살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이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속에서 획정위가 결정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더 없으신가요?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네, 요 모두 발언에 AI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울산이나 이런 데는 AI 도시로 자기네는 선포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지금 도의회에서만이라도 AI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고 전문가, 연구원 뭐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직원으로 두든지 해서 매월 한 번인지 도의원들이 AI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도민들이 요 도민 카페도 AI 카페로 바꿔서 앞으로 사람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일상생활 할 수 있게 이번 남은 의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게 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AI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는 각자 집중의 시도에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디지털 대전환 AI 사업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전문가 그리고 그런 열려진 토론회라든가 전문가들을 발표하는 다양한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제가 넘기면 그런 부분들을 잘 진단해가지고 도정과 함께 또 의 차원에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서 AI가 현실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청원 저희 JMS 조청원 회장님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장님 도의원하실 때 모습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주도 내 사회에서 공론화라는 걸 직접 언급하고 그걸 어떤 제도적으로 끌어냈다는 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에 와서는 사실 모든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너무 많은 갈등이 축소되고 축복되고 있지 않는가. 무분별한 공론화 요구가 이루어지고 지금 사회 갈등을 잘 찾고 있지 않나라는 그 비판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라 이 방식에 상당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쓰는 용어인지 정말로 나에게 주권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어떤 역할을 주고 있는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론화 과정, 자기의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정책으로 얘기했을 때 좀 더 수용성들이 담보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진전이 되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더 구체적으로 준비들을 해나가야 될 책임들이 의회든 또는 있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갈등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의 좀 더 모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이 든다면 그것 또한 앞으로 커오는 우리 내일을 책임질 미래 청소년 세대에게든 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기성 세대에게든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들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아까 우리 주청 기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좀 더 뛰어넘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은 아까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도민들 사회 속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사안들을 잘 설계해 나간다면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비판으로 승화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방 기자님. 네, 의장님 지난해 가계 대출이라든지 기업 대출 연체율이 제주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40대 자살률이 전국에서 지금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뭐 질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의장이 민생 회복에 관련해가지고 의장님의 많은 노력을 있었지만 의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요?
경제가 좋아졌다면 점수를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ING 진행형이고 또 그 부분들을 풀어가는 과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의회 차원에서 의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집행부가 민생에 체감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또 견제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는 속에서 그 효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의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또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서로 계속 소통해야 될 그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의회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또 도민들 사회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어려웠다 해가지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골목 사건들을 또 탐나는 점 소비 활성화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해나가면서 거시경제와 함께 풀어나간다면 또 이재명 정부의 방침들이 인생 경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또 17개 시도에 대해서 다양한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지금 준비 중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받아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조금씩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2026년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또 나아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년대담 주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